시사 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 본질은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그 답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사 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특히 정치 나침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망언과 진실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망언은 뭘까요? 망언을 사전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이치에 맞지 않게 허황되게 하는 말이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주로 역사나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거짓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 그리고 특히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망언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 독도 영토나 과거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들, 또는 군사 독재에 부역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진행이 됐던 망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망언들을 살펴보는 것은 왜일까요? 최근에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진실과 또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로 진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정치, 왜 이런 문제가 될까요? 바로 정치의 목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망언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정치에 대해서 인도의 대정치가인 네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대성현 공자는 정치의 으뜸과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는 진실되고 바른 것, 거짓말이나 또는 사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진실된 것을 말함으로써 어렵게 또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이것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 그동안에 맹자, 공자 또 여러 대성현들이 했던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또는 사악한 말 또는 망언, 이런 데서 벗어나서 진실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고 또 지금의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들의 덕목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살펴볼 중요한 바로 현실의 이슈는 5.18 망언, 또 반민특위 망언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자, 5.18 여러분 민주화 운동 들어보시면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안일까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경험을 직접 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픈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에 아팠던 그런 과거사를 통해서 쭉 드러나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우리 군이 특히 쿠데타로 집권했던 신군부가 우리 군을 왜곡하고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했던, 그래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많은 그런 희생자가 발생했던 그런 참혹했던 역사적 사안입니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당시 신군부의 억압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는 중요한 역사적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한국 현대사 중에서도 집권 세력에게 대항했던 최초의 무장 항쟁이었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진행됐던 5.18 민주화 운동이 6월 민중항쟁으로 연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은 큰 물줄기를 타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가장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했던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바로 사달이 난 것입니다. 당시 이종명 의원이 했던 말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서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다. 5.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는데 다시 뒤집을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법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이미 판단이 나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이것을 북한군에 의해서 사주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 된 김술래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18 진실을 규명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의원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였던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또 어땠습니까?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전당대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만 또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을 모아 투쟁했으면 좋겠다라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다. 그리고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또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미 역사적인 판단 그리고 법적인 평가도 끝나 있습니다. 이런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등장하고요. 특히 북한군 개입설 여기에는 색깔론을 의도하는 그런 아주 부당해 보이는 그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한다. 이런 발언들은 헌법기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국민들에 의해서 녹을 먹는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더불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제명하라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사퇴하고 또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본인들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내놓았던 그런 입장을 본다면 우리가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각 정당들은 이미 비판 성명을 냈고요. 국회 윤리특위에도 이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했다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공히 규정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 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위반했고 또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도 위반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를 위반했고요.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2호도 위반을 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를 위배했다라는 것이 이 국회의원들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비판이고 이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했던 제명을 요구하면서 내놓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망언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분류자 재심사를 비판하는 과정 중에서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들이 무척 분열했던 걸 모두 기억하실 텐데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우파는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앞으로 역사 공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민특위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또 민족 정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반민특위가 출범했습니다. 이 반민특위를 왜곡하고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만든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동안 자유대 행사에 참석하거나 일왕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일적인 행보를 통해서 논란을 벌였던 나경원 원내대표, 이번에는 반민특위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민특위를 야밤에 습격해 강제로 해산시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위가 잘했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
이런 망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을 구구민족당, 반민족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베 경원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토착 왜구 나경원을 반민특위에 회부하라 라는 그런 문정선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은 토착 왜구란 국민의 냉소에 스스로 커밍아웃을 했다. 한국당은 명실상부한 자유당의 친일정신, 공화당, 민정당의 독재 DNA를 계승하고 있다. 실패한 반민특위가 나경원과 같은 국적불명의 괴물을 낳았다라고 문정선 대변인은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토착 왜구는 청산돼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입니다. 또 정의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당이 친일파의 후예임을 고백한 것에 진배 없다라면서 반민특위 망언까지 극단적인 망언 시리즈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는 그런 비판을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내놓았습니다. 오죽하면 파비앙 살비올리 UN 진실정의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성명까지 나왔겠습니까? 특별보고관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발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이 분열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분열인지 따져야 한다. 또 망언에 국가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살비올리 UN 특별보고관은 정치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서 분열이라고 하면서 부정적 말을 하는 현상은 어느 나라나 발생하긴 한다. 대신에 이런 망언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라면서 국민들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나서서 이 같은 잘못된 망언들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에 대해서 응징해달라는 것이 바로 UN 특별보고관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망언의 행태 참으로 참담하고 또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또 가짜뉴스를 끼워 넣어서 국민들의 시각을 오도하는 행위,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과제일 겁니다. 국회는 윤리특위에서 이들 의원들을 제명해야 합니다. 또 당사자인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의 앞에 석고대죄하고 또 의원직을 당연히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정도일 겁니다. 역사 왜곡, 헌정유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부정, 이런 일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 다시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겁니다. 흑인들에 대해서 노예 해방을 했던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또한 국민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례에 맞지 않고 황당한 주장, 또 거짓말과 역사 왜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들의 정략적 주장을 지지층에게 호소하며 진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것,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조속히 이들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합니다. 또 소속 정당 역시 이들을 제명 처분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 이상 왜곡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또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거짓말, 편향된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오염시키는 것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는 바르고 열정 가득한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열정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가 다시 한번 꽃피어나길 기대하면서 우리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리창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자, 정치권 스스로 성찰하고 고뇌하면서 국회 내에 썩은 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진솔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봉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망언들, 껍데기들, 쇠붙이들, 거짓 뉴스들 모두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와 바른 가치를 담은 정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살 길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